111일간의 탄핵 정국 끝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정질서 회복을 외치며 거리 금식 기도회를 이끌었던 목회자들이 함께 대통령 파면 선고를 지켜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독교계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과 환영의 입장을 일제히 밝히면서 이제는 화해와 연대를 향해 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전북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 파면 선고 후 부산 주요 교계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111일 동안 이어진 탄핵 정국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에 탄핵 찬반으로 나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순간 헌재 앞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시청구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 111일간 이어진 탄핵 정국 끝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와 경제, 정치와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이날 헌재 인근 150m 반경은 진공 상태로 통제됐고 경찰은 오후 6시까지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 장소인 서울 안국역 일대는 전날부터 밤을 새우며 파면 촉구를 외친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나오고 사이사이 나오고 저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12.3 내란의 밤에 밤새했던 그날의 그 느낌과 123일째 되는 오늘 이 밤샌 파면 선고의 아침은 달라요. 너무 상쾌해요. 헌재 결정이 선고되자 현장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은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며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참가자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거나 옆 사람을 끌어안으며 민주주의의 승리를 외쳤고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이었나 싶었는데 드디어 파면이 돼서 너무 기쁜 마음뿐입니다. 당연한 결과가 너무 힘들게 이렇게 석 달이나 넉 달이나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승리이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대한민국 발전합니다. 화이팅!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8분께서 무너진 대한민국의 국격과 한국인의 자존심 일으켜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헌재 인근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등 곳곳에서도 동시에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지만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까지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기대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 법치에 어긋난 판단을 했다고 봐요. 5대3으로 듣고 왔거든요. 정말 생각도 안 했는데 너무 분하고 속상하고 너무 원통하고. 한편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4개월간 이어진 혼란과 분열의 시간을 지나 이제 우리 사회 앞엔 올바른 선택과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가 놓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거리 기도회와 금식 기도회를 이끌었던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통령 파면 결정을 지켜봤습니다. 목회자들은 헌재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여기저기에서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다가 벅차오르는 감정에 만세 삼창을 외치기도 합니다. 민주시민 만세! 만세! NCCK 시국회의, 기독교 시국행동, 윤석열 폭정종식 그리스도인 모임 등 개신교 단체들은 함께 모여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이들은 12.3 계엄 선포 이후부터 거리에서 금식기도, 긴급기도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헌정질서 회복을 외쳐온 목회자와 교인들입니다. 기독교 시국행동의 깃발을 광장에 올린 지 2년 만에 마침내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아직도 대선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사회 대개혁의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동안 마음 졸이며 기도하고 외치고 행동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앙의 양심을 지켜서 탄핵 민주헌정 수호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회 전체가 오늘 기점으로 사회 대개혁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데 교회 또한 그 일에서 어쩌면 교회가 더 무거운 짐을 안고 오늘을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계 민주화 운동의 원로인 김상근 목사는 한동안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제가 이제 몇 년 있으면 90이에요. 다시는 이런 감격스러운 일을 보지 않게 되겠죠. 이런 일이 아니고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목회자들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헌재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탄핵 정국 속 일부 교회가 갈등과 분열을 부추겼다며 이젠 한국교회 모두가 사회통합에 힘써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사회통합입니다. 저는 우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서로 다름들을 이제는 받아들이는 수용과 존중과 그리고 이 다름이 우리들에게 또 다른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조정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 분열의 조장 그리고 이 증오와 혐오의 조장이 아니라 어떻든 평화로 함께 나아가는 이 길을 우리가 함께 모색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우리 사회가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회복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사순절 기간이 끝날 때까지 릴레이 단식 기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기독교계가 일제히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과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더 이상의 갈등을 멈추고 화해와 연대를 향해 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계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일제히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갈등이 아닌 수용과 포용, 그리고 화합으로 나아가길 호소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원인이 돼 진행된 탄핵 심판으로 정당과 진영에 따라 극단적 대립과 분열을 초래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교회 모든 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 참여는 자유롭게 하되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바란다며 통찰과 절제된 언어와 행동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통합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후보에게 투표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무너진 터 위에 다시 세웁시다. 교회가 민족의 중보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정의와 책임, 통합과 회복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이
더욱 건강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위기를 감지하고도 민족의 아픔 앞에서 깊이 함께하지 못했던 책임을 고백한다며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갈등과 분열을 따라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헌재의 탄핵 소추안 인용을 환영한다며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킨 용단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오직 성경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그동안 잃어버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십자가 복음을 증언할 자격을 되찾는 길이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대한성공회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등도 잇따라 입장을 발표하고 한국교회의 자성과 회개를 촉구하면서 화해와 연대를 향해 나아가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4일 전주 풍패지관 앞 도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전북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종교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해 대통령의 퇴진과 국민의 심판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은 사회자의 선창에 맞춰 구호를 외치며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역시 민주주의는 살아있다는 거, 또 그것은 바로 우리 광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해냈다는 것에 우리 같이 승리를 오늘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도한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운동본부 연합은 시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민과 점주시민의 투쟁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결과를 이뤄냈다며 내란 동조 세력의 책임을 묻고 사회개혁과 헌법 개정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부산 지역에선 진보 진영 단체 기자회견 외에 집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양쪽으로 갈렸던 부산 교계는 파면 선고 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부산 기독교교회협의회 김경태 회장은 헌재 결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도 분명해졌다며 한동안 의견이 갈렸던 교계가 과거는 잊고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소년부 대표는 기존 비상기도 일정을 취소하는 한편 판결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동안의 기도들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반성경적인 법안을 공략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교회는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진행될 대통령 선거에서도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교회의 뜻이 반영되도록 기도하고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애환을 담아 한국어 방송을 진행하는 방송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40여 한인 방송사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룬 2025 미국 뉴욕 총회와 대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티비가 회장 방송사로서 주관하는 WAKB 세계 한인 방송협회 2025년 총회 및 대회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됐습니다. WCBA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와 동시에 열린 이번 대회는 태국, 케냐 등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방송을 진행하는 신규 회원 방송사 4곳을 포함해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40여 개 방송사 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양 기관은 각 방송 선교 30주년과 설립 20주년을 맞아 뉴미디어로 복음을 더 넓은 세상에란 주제로 뉴저지 순복음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WCBA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예수님의 절대 지상 명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방송 선교의 새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언제나 TV를 틀 때, 유튜브를 볼 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서 창세부터 계시까지 말씀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특히 거듭난 크리스천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끌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자 삶을 살지 못한 비성숙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앞으로 모든 방송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통하여 많은 제자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방송사를 전개될 줄 믿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선 특별 시상식이 마련됐습니다. 제4회 WCBA 방송인상은 협회 설립자로서 지금까지 총회 및 대회를 지원하고 해외 한인 방송사들을 후원한 공로에 감사하며 올해 93세를 맞은 WMBC-TV 주선영 목사에게 공로패를 헌정했습니다. WAKB도 설립자의 헌신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와 기념 열쇠를 수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WCBA는 30주년 공로상으로 김진호 회장과 김명전 직전 회장, 주준서 부회장 및 이번 대회를 준비한 회원 방송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20주년을 맞은 WAKB는 현 부회장을 비롯해 설립 당시 부회장 전원과 감사 및 직전 사무처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이어 미국 뉴저지에 본부를 두고 있던 WAKB를 한국 사단법인으로 발전시킨 공로로 김명전 회장에게도 공로패가 수여됐습니다. 이번 총회는 양기관 모두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C채널 대표 김하나 목사는 WCBA 신임 회장으로, CTS 부사장 최연탁 장로는 WAKB 신임 회장으로 협회 운영을 이어갑니다.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안건인 2026년 총회 및 대회 일정은 5월 둘째 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한편 3박 4일간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뉴미디어 활용 콘텐츠 제작과 방송선교 사역 특강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이인선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뉴저지 상하의원 120명으로부터 한미동맹과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해온 공을 인정받아 공동 입법 결의문 정본을 받았습니다. 뉴저지 의회는 이영훈 목사를 리더십과 신념, 공공선에 대한 헌신으로 가득한 인물이며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인류의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된다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결의문이 수여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회에는 뉴욕주 참전용사협회와 뉴욕교회협의회 등 280여 명이 참석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대각관 신앙자문위원회 의장 폴라 화이트 목사는 최근에 한국에서 정치적 도전이 심각하지만 실망하지 않을 것은 전 세계가 함께 기도하고 있으며 한국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grateful for our partnership and our alliance with South Korea, and we are believing with you for a God outcome. I believe that America can be an example that even when it feels divided and turbulent and unstable, if the church will stand in their footing, the nation will find their way. Peace on earth, peace to the United States, and peace to South Korea. God bless South Korea and America. 구티비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구티비와 호텔 AG405가 MOU를 맺고 미디어 선교 사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AG405는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위해 숙박료를 할인하고 호텔 내부 갤러리를 개방해 크리스천 예술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협약에 따라 구티비는 호텔 AG405의 선한 사역을 알리는 데 협력하며 호텔 AG405는 기독교 문화 콘텐츠 제작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선한 선교 활동 그리고 앞으로 많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규모 7.7의 강진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미얀마에 긴급 구호금 $10,000를 지원했습니다. 감리회는 미얀마 지진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김정석 감독회장의 주도로 미얀마 감리교회에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구호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감리회는 또 미얀마는 현재 경제 제재로 인해 외국 자금 송금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감리회는 현지 기업인을 통해 지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얀마 감리교회는 지진 직후 4명의 의사가 포함된 구호팀을 지진 발생지인 만달레이에 급파해 구호 활동을 진행 중이며 김 감독회장의 지원금은 해당 구호팀에 전달돼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8대0 전원일치로 파면했습니다. 헌재가 살펴본 탄핵 심판 쟁점은 크게 5가지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과 정치인, 법조인 체포 지시 등입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인용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합쳐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론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산불로 주택이 4,000채 가까이 불에 타고 주민 3,200여 명은 생활터전을 잃어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일주일간 도내 5개 시군으로 번진 산불로 주택 3,927채가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시군별 주택 피해는 영덕이 1,478채로 가장 많고 안동 1,212채, 청송 770채, 의성 357채, 영양 110채입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한 학교 건물을 공습해 최소 27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와 현지 의료진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이 쏜 미사일 3기가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의 학교 건물에 떨어져 어린이와 여성 등 27명 이상이 숨지고 70명가량이 다쳤습니다. 3일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이번 지진으로 3,085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4,715명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는 기온이 40도 가까이 치솟는 더위와 비 등 악천후가 이어지며 콜레라를 비롯해 말라리아와 댕기열 등 전염병 창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에 최대 20mm, 남부지방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강릉 1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5도, 부산과 대구 16도, 제주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비상시국이 한 고비를 넘길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더 큰 혼란과 분열에 빠질지 기로에 놓여 있는데요. 국가 혼란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하나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